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진걸입니다. 홍진걸의 친절한 영단기 토익기술 RC 어휘편 시작할 텐데요. 1강 동사와 목적어는 서로가 힌트다 라고 하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는 서로가 힌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덩어리 암기를 말하는 거예요. 덩어리. 다른 영어로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청크라 그래요. 청크 덩어리 암기. 우리가 영어랑 가장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한자인데요. 한자는 이 한자 나무 목 이런 거 있으면, 나무 목 어떻게 쓰더라? 여기 쓰면은 이렇게 나무 목 이런 게 있으면 이 단어 하나에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립적으로 단어 하나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자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뭐 중국어에는 한자가 뭐 지금도 하나하나 새롭게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예를 들어서 make라는 표현이 있으면 첫 번째 뜻 만들다, 두 번째 뜻 수거를 만들면서 뭐뭐를 뭐뭐게 하게 하다, 시키다는 뜻도 있고요. 하게끔 만들다, 뭐 실행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 사전 찾아보면 뜻이 막 열 몇 개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러죠.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물론 토익에 나오는 것은 이 중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토익에 나오는 거는 토익을 통해서 배울 텐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가 어휘가 왜 힘든지죠. 한자랑 반대인 거지. 단어 하나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혹은 크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죠. 조합을 암기하라. 영어는 조합을 암기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쉬워져요. 단어가 아니라 조합인 거지. 2개짜리 단어일 수도 있고요. 3개짜리 단어일 수도 있고 4개짜리일 수도 있고, 가끔 혼자이기도 해요. 명사는 혼자서 막 단어도 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어 암기가 쓸데없지 않아요. 특히 명사는 뭐 단어를 외워야 되는 그 자체가 뜻이 있으니까. 근데 동사 같은 경우, 동사 뭐 전치사는 혼자서 못 쓰죠. 형용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명사를 제외한, 특히 형용사, 뭔가랑 같이 외우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뭐 명사랑 같이 외운다던가, 혹은 동사, 목적어랑 같이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보어랑 같이 외우시던가. 혼자서 쓰이지 않는 거지. 아니면 부사 마찬가지죠. 잘 혼자서 쓰이는 부사가 별로 없어요. 뭔가 조합을 해야 되는 품사가 형용사, 동사, 부사 이런 것들이고, 전치사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 명사를도 다른 애들 조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사는 단독으로 외우는 게 가능하지만 그 외의 단어들은 단독으로 외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단어 공부를 했다, 단어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단어를 외웠다, 그러면 명사는 효과 있어요. 명사 끝. 명사는 좋아. 명사는 효과 있는데, 형용사, 부사, 전치사는 만약에 조합을 이루어서 외우지 않았다면은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명사만 건진 거예요. 명사는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형용사랑 부사는 조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형용사. 전치사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형용사. 형용사를 여러분 약한 이유가, 제가 거의 20년 강의했는데 여러분 형용사에 무지 약해요. 그 이유가 형용사를 독립적으로 외워서 그렇죠. 형용사는 뭐랑 붙느냐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그리고 독해가 어려운 이유가 상황에 따라 그 단어의 뜻이 바뀌는데, 그걸 여러분이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합.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글자, 조합. 조합을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뭐냐면, 그런 조합의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바로 동사와 목적어가 조합인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는 혼자서 외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동사 어려운 이유가 동사만 외우셔서 그래요. 동사 뒤로 아무거나 하나를 같이 조합으로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list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listen이라는 동사가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데,
듣다라는 뜻이죠. listen. 그럼 여러분이 listen이라는 말을 공부할 때 listen 듣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listen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않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 중요한 정보긴 한데 토익에서는 이런 걸 묻지 않아요. 토익은 어차피 빈칸 넣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어울리는 말을 토익을 잘하려면 덩어리를 외우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listen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나요? listen 다음에 어울리는 말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listen to죠. 전치사 to가 나오는 동사인 거지. 그 listen이랑 to 중에 한 군데를 빈칸으로 빼면 나머지 한 개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조합. 더 쉽게 말해서 수건 거지. 그래서 listen to. listen이 빠지면 to를 풀고요. to가 빠지면 listen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listen이 무슨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listen이라는 동사가 어떤 표현과 짝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listen이란 말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게 하나 더 있죠. listen carefully.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listen이 빠져 있으면 carefully가 정답이고 carefully가 빠져 있으면 listen을 보고 풀어야 되고 listen이 빠져 있으면 carefully로 보고 풀어. 서로 힌트가 되는 거지. 그럼 동사 목적어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이런 거죠. make a reservation. 그러면 make랑 reservation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좀 잘 나오는 게 take steps 이런 거. 조치를 취하다. take actions. take 다 조치를 취하다.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표현들도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수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출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동사와 목적어. 제가 오랫동안 거의 20년 동안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은 동사와 목적어를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conduct a survey죠. conduct a survey. conduct 갑니다. conduct는 이렇게 가죠. conduct는 아주 중요한 동사인데 conduct가 수행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완전히 오해하시는 게 conduct가 무슨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onduct가 무슨 뜻인지 보다 conduct가 어떤 단어들과 짝을 이루느냐가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거를 외웠냐 외우지 않았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 conduct a survey 여론조사를 실행하다, conduct a study 연구를 수행하다, conduct a tour 견학을 인솔하다, 견학인단을 인솔하다, 사람들 둘러보게 해주다는 뜻이죠. conduct research. 선생님은 이제 워낙 문제를 많이 풀어오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외워졌어요. 이렇게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온 거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히 이 기출이 중복되는 기출이 또 나오는 현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은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기출 4개를 외웠을 때 노릴 수 있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를 또 만나면 1초 안에 푸는 거죠. 외웠으니까. 두 번째, 이거 외에 다른 게 나오더라도 이게 외운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걸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신 conduct 하면은 이 survey라던가 study, tour, research 이런 게 떠오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고. 이게 이제 토익의 어휘 문제 공부의 첫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수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conduct a survey를 보셨고요. 문제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reach라는 동사가 보이죠. reach. 그러면 정답이 conclusion 수거입니다. reach a conclusion. reach a conclusion 외우셔야 돼요. reach a conclusion. reach는 도달하다. reach the hotel. 호텔에 도착하다는 뜻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reach on a conclusion. 그러면 결론에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reach a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하다. 오케이. reach는 도달하다는 뜻이죠. 하나 더 reach. 좀 어려운 말 reach a consensus. 이건 동의, 합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합의에 도달하다. 이런 식으로 reach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어서 수거처럼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
reach 배웠고요.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보이시나요?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제가 표현한 거죠. 필기한 거죠. conduct research. 연구를 수행하다. conduct a research 그러지 않는 이유는 research라는 명사가 불가산 명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a를 붙이지 않고 그냥 conduct research라고 외웁니다. 간단하죠? 그럼 스텝 3 기술 업그레이드 어떤 식으로 외우면 좋냐? make a reservation, take measures, conduct a survey 여기까지 제가 다 써드린 거예요. revise the policy 정책을 개정하다. 정책은 계속 변하죠? 인정? 정책은 계속 변하죠? express appreciation express 갑니다. express는 감정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express appreciation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express interest 관심을 표현하다. 감사를 표현하다는 appreciation 그 다음에 관심을 표현하다는 interest 그 다음에 실망을 표현하다는 disappointment 실망을 표현하다 그 다음에 경이로움을 표현하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express는 토익에서 감정을 표현하다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통해 왜냐면 이게 다 모두 기출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express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nfirm con이라는 분야 이런 것도 배우고요. con이 이제 어원도 아셔야 돼요. con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conversation 함께 대화하다 company 함께 일하다 colleague co랑 con 이 두 가지가 company, coworker 뭐 comrade 이런 거 함께 동료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confirm은 함께 확인하다. reservation 서로 간에 양자 간에 예약을 확인한 걸 confirm the reservation 그러죠. confirm the reservation 기출. develop relation. develop은 키우다는 뜻이 있어요. relationship도 키우잖아요. 관계를 키우다. develop relationship. develop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foster란 말이에요. foster.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표현인데 foster. 어려운 것도 배웁니다. foster 키우다. relationship. 그러면 어떤 서로 관계를 키우다는 뜻이 있죠. 관계를 키우다. foster relationship. 이것도 develop이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sign the contract. 어렵지 않죠. 기출. 계약서에 서명하다. provide leadership. 리더십을 발휘하다는 뜻의 수거예요. 어렵죠. 그 다음에 implement plan. 계획을 실행하다. 여기서 implement라는 표현이 실행하다는 뜻인데 conduct랑 헷갈려요. 그래서 목적어로 구분하셔야 돼요. implement plan. 이렇게 P로 시작하는 목적어가 잘 나와요. implement plan은 계획을 실행하다. implement the project. 프로젝트를 실행하다. implement the policy. 정책을 수행하다. 다 P로 시작하죠. implement the program.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implement the procedure. 절차를 수행하다. 이런 건 이제 다 P로 시작하죠. 그래서 P로 시작하는 목적어로 외우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시험에 나와. 그러나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기출은 옛날에 안 나오다가 또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거든요. 주기적으로. 네, 마치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몇 년 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implement도 주기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고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mplement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 나가시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다음 강의. 형용사와 명사도 마찬가지로 덩어리로 외우는 거예요. 형용사와 명사. 그래서 preventive measures 예방 조치라고 같이 외우시고요. 하나 더 외우시면 돼요. take까지 외우시면 수고가 되죠. take preventive measures 예방 조치를 취하다.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걸 뭐라 그런다?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preventive measures 예방 조치를 취하다. take preventive 그럼 예방하는 이죠. IVE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능동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뭐뭐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revent 하는 measures죠. take preventive measures. 1번 문제.
profits랑 어울리는 거예요. impressive profit. impressive라는 단어 되게 잘 나오는데 놀라운, 훌륭한. impressive란 표현은 공식적으로 formal한 표현에서 좋다는 뜻이에요. impressive는 그래서 정답이 높죠. impressive profit 같이 배우세요. 놀라운 수익, 인상 깊은 수익 이런 뜻이죠. dedicated라는 표현도 잘 나오는데 사람한테만 씁니다. 왜냐하면 뜻이 열심히 일하는, 헌신해서 일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rofit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regular maintenance, regular maintenance 같이 외워주시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기 점검, 이렇게 정기 점검을 말할 때 regular maintenance라고 합니다. 오케이? preventable은 예방의 대상이 되는 이런 뜻으로 약간 preventable accident, 좀 안 좋은 뜻, 예방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preventable은 preventable 질병, 사고 이런 거에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것저것 외우면 헷갈리니까 정답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regular maintenance 배웠고요. impressive profit 외우시고요. 자꾸 외우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스텝 3. 그럼 또 외울 게 뭐가 있느냐? impressive 또 나왔죠. impressive performance 자주 나오죠. 놀라운 실적. revised policy 개정된 정책. 그다음에 delicate issues 민감한 이슈 문제들. dedicated workers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proposed plan 잘 나오죠. 제한된 계획들. interested individuals 관심 있는 개인들. regular meeting 정기 회의. designated areas 지정된 장소. prolonged exposure 좀 어려운 표현이죠. prolonged exposure 장시간 노출, 햇빛에 노출할 때 쓰는 말이에요. 보통 preventive measures 아까 봤죠. 예방 대책, 예방 조치 뭐 이런 뜻이죠. 이 외에도 많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풀이 하다가 형용사하고 명사랑 같이 있으면 꼭 같이 외워달라. 토익 내에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practice를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The respondent from the recent survey voice. voice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express의 의미를 쓰인 거죠. voice가 express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외우시고요. 그럼 아까 express랑 같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바로 concern이라는 표현이에요. express 가보겠습니다. express 중에 감정이 나온다고 했죠. concern도 감정이죠. 우려를 표하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express concern 이음절입니다. 발음 따라하시고요. express concern 지금 발음 못하면 영어를 못하거든요. 지금 하셔야 돼요. express, concern, 우려를 표하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우려를 표하다. 그래서 정답이 concern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워서 푸는 문제였어요. express, concern 외워주시고요. 2번 자, serve as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뭐로서 근무하다. 그 다음에 replacement랑 어울리는 표현이 temporary죠. temporary replacement, 임시 대체 근무자라는 뜻이죠. temporary replacement. 그래서 Mr. Paul은 영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 replacement 매니저로 임시 대신하는 매니저로 일할 것이다. temporary replacement. 임시로 대신하는 이런 뜻이죠. temporary 대신하는 사람을 뭐란다? temporary replacement. 3번은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까지 최근에 나왔던 기출이에요. 세 단어짜리죠. mutually 상호 간에 beneficial 득이 되는. 베네가 무슨 뜻이냐면 good 이런 뜻이에요. good 좋다는 뜻. 베네 봉 프랑스어로 봉 이탈리아어로 베네 그러면 좋다는 뜻이죠. 봉 베네 이런 표현. 뭐 따봉 이런 게 봉이라는 게 좋은 뜻이에요. 봉 봉주르 영어로 하면 good day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네 좋다는 뜻. beneficial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mutually 상호 간의 beneficial 도움이 되는 relationship. 따라해 볼게요.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이거 그대로 외워서 푸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고민해서 풀면 잘 안 풀려요. 외우셔야 돼요.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얼마나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지를 묻는 시험이에요. 토익은 영어 능력을 묻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묻는 시험이에요. 좋은 말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토익은 공부가 아니고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니? 나 토익 공부하러 가. 나 토익 연습하러 가. 연습하셔야 돼요.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왜 토익이 쉽냐면
공부를 안 하고 연습만 하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맨날 연습하니까. 나는 시험, 하루에 강의 많이 해도 8시간씩 했거든요. 일주일에 5일이니까 8호 40. 거기다 주말반 6시간. 46시간. 충분히 연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개도 안 틀려요. 왜냐면 충분히 연습이 됐으니까. 토익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다음 문제. 자, 이번엔 address라는 동사와 나온 목적어를 찾는 건데 address complaint를 외우시면 돼요. address complaint는 address의 무슨 뜻이 있냐면 대응하다, 대처하다는 뜻이 있어요. address complaint. address는 무슨 뜻이 있다? 대응하다는 뜻이 있어요. address. complaint. 그러면 불평에 대응하다, 대처하다. 네가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에 address concern. 아까 concern 한번 나왔었죠. 우려에 대응하다. 그러니까 뭔가 고객이 뭔가 불평을 하면 그거에 회사가 대응하고 대처하고 해결해 주는 걸 address 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영어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토익 영어예요. 토익 영어라기보다는 회사 영어예요. 회사 영어. address 대응하다. address request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다. 이런 식으로 address issues 문제라는 뜻이 있거든요. issue에 문제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거 뭐라 그런다? address라고 하고요. 이 네 가지가 모두 기출입니다. 외워주시고요. 연습하세요. 연습. 다음 5번 receive 무슨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인데 prestigi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award랑 거의 90% 같이 써요. prestigious를 여러분이 그 영어 검색창에 쳐보잖아요. 그럼 자동 완성 같은 거 되면 거의 award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90%. 아니면 예문 보세요. prestigious는 award랑 90%. 다른 단어에 별로 안 써요. prestigious award. prestigious award. 제 입에 붙었어요. prestigious award. 상 같은 게 매우 덕망 있고 유명하고 인정받고 널리 알려졌으면 prestigious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정받는다. 아까 명예롭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prestigious. 상에 많이 씁니다. 표현이야. prestigious. 인정받는다. 혹은 뭐 직업인데 인정받는 직업 이럴 때 prestigious 쓸 수 있어요. 6번은 conference가 결국 목적어고 그 앞에 있는 다른 표현은 중요하지 않고요. conference랑 어울리는 목적어를 취하는 conference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attend인 거죠.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attend the conference 내지는 attend the meeting. concentrate는 on을 쓰고요. arrive는 in이나 뭐 at이나 뭐 from 같은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 게 특징이죠. 정답이 D였고요. attend는 전치사 필요 없어요. 그 다음 7번 discuss의 목적어를 그 다음에 issue랑 어울리는 형용사를 그런데 discuss, issue는 중요하지 않고 issue가 중요한데 issue랑 어울리는 표현이 아까 외웠던 표현이 delicate issue 민감한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delicate issue 외워주시고요. 8번은 for a limited time only라는 큰 수거죠.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For a limited time only.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For a limited time only,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런 표현이죠. 9번은 this inspection, inspection이랑 어울리는 표현이 stringent라는 표현이 있는데 strict, stringent 엄격한, 까다로운 이런 단어가 strict, stringent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rigorous 토익 단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rigorous, rigid 까다로운, 엄격한, 깐깐한 한국말로 하면 짤 없는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 strict, stringent, rigorous, rigid 엄격한, 까다로운, 봐주지 않는 이런 표현 네 가지 같이 배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stringent 나왔죠. 까다로운 검사. 허술하지 않고 까다롭고 깐깐하고 이런 검사를 stringent하다. 토익 단어죠. stringent inspection. 형용사와 명사를 같이 배워라. stringent inspection. 10번 마지막. candidate랑 어울리는 표현이 뭘까요? highly qualified. highly부터 배우시면 좋아요. highly qualified도 괜찮아요. highly qualified 매우 highly 매우 qualified 능력이 있는 qualified candidate 같이 보죠. candidate 능력이 있는 후보자. qualified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ighly qualified candidate 매우 자격이 출중한 후보자. highly qualified candidate 2개, 3개 정도가 외우기 딱 좋아요. 그렇게 해서 외워 나가시는 게 토익 공부의
첫 번째 단계다. 생각보다 해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푸는 게 많고, 토익은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 연습이듯이 많이 나오는 표현을, 자주 나오는 표현을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이런 공부보다는 폭넓고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읽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토익은 그렇습니다. 들어본 표현이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 토익은 뭐에 약자자면 테스트, 이말 오랜만에 하네. 테스트 오브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s를 보는 영어 시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걸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시험 중에서는 그래도 쉬운 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란 말 혹은 연구란 말은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한테.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연구는 내가 해야지. 뭐가 잘 나오는지, 뭘 주로 출제하는지 이런 거 어떻게,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할 때 아무 생각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TV 보듯이 제 강의를 들어도 도움이 되듯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익이니까.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 그 말 부분 잊지 마시고, 어휘도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못 들어봤으면 못 푸는 거다. 오케이? 내가 공부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공부 양을 늘리자. 많이 들어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말로 추론하고 막 어거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벤트입니다. 제 수업을 듣고 제 카카오 토익맨 카카오 아이디인데요.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을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런 미션을 수행해 내시면 카톡으로 저랑 이렇게 서로 뮤추얼리 베네피셜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서 저랑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목표 점수 하신 분 인증하시면 제가 스벅을 보내드립니다. 스타벅스를 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와의 어떤 그 사제지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휘 공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 1강 그 필기한 거 꼭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고요. 보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폭넓은 어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어휘는 계속해서 늡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방금 강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어떻게 출제된다를 배우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과는 2강 때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강 내용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